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얼마 전에 플레이 타임이 짧은 각 게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반대로 게임을 지그시 물고 뜯고 하면서 한 게임을 오랫동안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왔던 게임 중에서 플레이 타임도 정말 오래 가져가고 재밌게 했던 게임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장편 게임들은 다 RPG류이기 때문에 거의 다 RPG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천 게임 순서는 랭킹이랑 무관하고 그냥 임의의 순서대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게임들도 전부 나온 지가 좀 된 게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일할 때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한번 보러 가시죠. 이스8 첫 번째 게임은 이스8로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일단 플레이한 지 좀 되어서 1회차 기준 플레이 타임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50시간 이상은 충분했던 것 같고 컨텐츠 이것저것 다 뜯어가면서 즐기면은 70에서 100시간까지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걸 떠나서 요즘 시대에 JRPG 재밌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게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게임은 영상보다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픽이 진짜 개구리입니다. 요즘 시대에 하기에 그래픽이 구리다가 아니고 출시했을 때도 엄청나게 구린 그래픽이었어요. 진짜 단점이라고는 딱 그거 하나뿐이라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 이스 모든 시리즈를 다 해본 건 아닙니다만 제가 해본 팔콤 게임 중에서는 어릴 때 엄청 재밌게 했었던 영웅전설 4랑 동급이거나 조금 더 재밌다고 느껴질 정도로 재밌어요. 팔콤 게임 중에서는 가장 재밌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스토리가 정말 좋고요. 이런 JRPG 게임에 타임루프물 스토리가 좀 섞여있기 때문에 전통적이면서도 특이함이 같이 적절히 묻어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만 밀어도 엄청나게 몰입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의 장점은 전투입니다. JRPG 게임이 요즘 재미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루즈하고 질질 끄는 턴제 전투 때문인데 이런 방식들이 요즘 시대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잖아요. 요즘 엄청 스피드한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게임은 턴제가 아니고 그냥 액션 RPG 개념이라 엄청 시원시원하고요. 거기다 심지어 전투가 상당히 스피드합니다. 타격감도 엄청 좋고 스킬 발동 및 움직임이 빠르고요. 컷하는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전투 스토리 다 미쳤는데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건 부금까지 정말 좋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게임 처음 오프닝 음악은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수준이에요. 거기에다가 여태 고전 시리즈들은 주인공인 아돌이 진짜 뚝뚝하고 말이 없거나 그랬었는데 이번 시리즈부터는 대사도 좀 잘 치는 편이라서 캐릭터성도 훨씬 좋고 또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다나도 엄청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진짜 그래픽 외에는 깔 게 전혀 없는 게임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 9편이 나왔을 때 나름 잘 만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8편이랑 스토리가 너무 비교돼서 노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진짜 언젠간 나올 10편도 매우 기대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용과 같이 제로. 용과 같이 시리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예전에 나온 거긴 하지만 제로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히류 카지마랑 마지막 고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시리즈인데 얘네들 나름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시리즈랑 연결되지도 않고 입문하기에도 딱 좋아요. 용과 같이라는 게임의 스타일을 이 제로에 모든 거를 다 담아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토리도 가장 좋았고요. 코믹 요소도 좋았으며 미니게임, 물장사 등등 모든 용과 같이 시리즈 중에 가장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 이 용과 같이 시리즈들 스토리는 솔직히 말해서 아침 막장 드라마 느낌으로 보는 그런 스토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즐기기도 좋고 또 그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남자들만의 멋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게임은 여성분들이 하기에도 정말 좋은 게임이라고 추천드리거든요. 게임이 전체적으로 이쁜 여자들보다는 멋진 남성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임이고 또 위트 있고 개그 같은 요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분들이 하기에도 엄청 좋은 스타일의 RPG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착각하시는 게 여성들이 항상 여성하고 아기자기한 게임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아내분들이나 여자친구분들한테 막 귀엽고 아기자기한 이런 게임들을 같이 해보려고 추천드리다가 여자친구도 이제 게임에 잘 흥미를 못 붙이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제 주변 지인 여성분들을 보면은 뭐 남자랑 여자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자극적인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과 같이 같은 게임들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본인도 재밌게 즐기시고 여자친구가 있거나 와이프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추천드려서 함께 즐기기에도 엄청 좋은 게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스토리만 밀면 플레이 타임이 한 40시간 정도일 것 같은데 솔직히 이 게임은 하다보면 무조건 물장사 컨텐츠랑 사이드 퀘스트, 미니게임 등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00시간은 그냥 날아가는 게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 이 게임이야말로 남자들만이 좋아하는 그런 상남자 게임이라고 생각되고요. 반대로 호불호도 가장 말리기 갈릴 것 같은 게임입니다. 플레이 타임이 스토리만 밀어도 엄청 길었었던 것 같은데 맵도 엄청 넓고 게임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100시간은 그냥 순삭인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속도감이 전혀 없고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도 리얼한 게임이라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진짜 느긋하게 즐겨야만 할 수 있는 게임이고 그런 것 때문에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거든요. 지인들 중에서도 레데리가 재미없다고 하는 분들은 전부 다 루즈하기 때문에 재미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성격이 급하다, 빠른 진행을 원한다, 스피디하게 즐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넓은 오픈월드를 이곳저곳 여행 다닌다는 기분으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고 진짜 느긋이 이렇게 좀 멋짐을 감상하면서 플레이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스토리, 전투 액션, 컨텐츠 등등 모든 것들에 간지라는 게 다 묻어있는 게임이고요. 진짜 간지가 뚝뚝 흐르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플레이한 후에 여운도 긴 편이고 장르나 스타일 자체가 엄청나게 개성적인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같은 RPG라도 저는 레데리 같은 분위기의 느낌의 게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면 따라하는 게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게임들을 거의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거 보면은 진짜 이 게임만의 개성과 독특함이 상당히 신비롭다고 생각됩니다. 인왕2, 사무라이풍 느낌의 소울라이크 게임입니다. 물론 이 시리즈 게임으로 최근에 나온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가 있습니다. 물론 와룡도 엄청나게 재밌어요. 재밌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와룡보다는 인왕2가 훨씬 더 재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난이도는 솔직히 다크소울이나 블러드본급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와룡보단 그래도 어려워요. 엘든링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쉬운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되고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스템은 와룡이랑 거의 동일한 인왕은 전투 시의 커맨드가 좀 더 복잡합니다. 자세도 다양하게 있어서 컨하는 맛이 상당히 좋고요. 파밍하는 재미도 재밌고 무기 종류도 훨씬 더 특이한 무기들이 많아요. 와룡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만의 전투 스타일 이런 거 만들어 가기도 상당히 좋아요. 여튼 코에이 테크모에서 나온 소울류 게임 중에서 아직까지는 저는 인왕2가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1회차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고요. 다회차 요소도 있고 거의 다회차를 하게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300시간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300시간도 순삭 될 정도로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인왕이나 와룡 같은 게임을 소울류 게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왕류 게임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시작은 소울류를 따라한 게임이지만 자기만의 개성을 잘 살려서 본인들만의 장르로 어떻게든 만들어낸 게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왕 1편이랑은 제목만 똑같지 거의 연결되는 게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2편부터 입문하셔도 됩니다. 여튼 이런 인왕류 장르를 하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강추드리는 게임입니다. 엘든링. 사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게임이고 오늘 여기 주제에 당연히 나올 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 솔직히 엘든링에 빠지면 섭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 다크소울, 블러드본 이런 게임들을 오픈월드로 만들어낸 게임이 바로 엘든링입니다. 재미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뭐 취향, 장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최고의 게임 중 하나. 자유도도 높고 할 것도 많고 숨겨진 보스들도 많기 때문에 1회차만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플레이해도 80시간 이상은 나올 게임이고요. 진짜 3회차, 4회차 이상은 그냥 생각 없이 쭉 달리게 되는 그런 갓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플레이 타임 뭐 200시간, 300시간 요 정도는 우습게 찍을 그럴 게임이라고 생각되고요. 물고 뜯을 것도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고 사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엘든링을 안 해보신 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요. 그만큼 오픈월드 게임 중에 최고라고 생각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 소울류라고 하면 매니아들만 한다는 인식이 깊었던 그런 게임이잖아요. 하지만 엘든링은 이런 소울 장르를 대중적으로 퍼뜨린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또 오픈월드 특성상 레벨 노가다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하면 어려운 보스들도 잡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울류 게임입니다. 소울류라고 무조건 어렵겠지, 난 어려운 게임 못하겠지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길 강추드리는 게임입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입니다. 유명한 게임이지만 은근히 안 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임이고요. 장르도 상당히 서양풍 RPG고 턴제 방식 게임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스타일의 턴제 방식은 아니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상시 때는 RPG 요소의 게임인데 전투할 때는 SRPG 스토리로 전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간 RPG의 전투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이런 게임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생각보다 몰입도 잘 되고 진짜 꿀잼 게임입니다. 저는 120시간 정도 플레이한
것 같고, 솔직히 영상만 보시면 엄청나게 스토리가 개쩌는 게임일 것 같잖아요. 솔직히 사실 스토리는 별거 없는 게임이고 캐릭터 육성하는 재미가 진짜 끝판대장의 게임입니다. 캐릭터를 키우면서 장비 세팅하고 전투 스타일이나 스킬을 어떤 식으로 해서 싸울 건지, 그리고 캐릭터들의 클래스를 어떻게 꾸밀 건지, 이런 거 고민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재밌고 몰입이 잘 되어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다음 회차 때는 이런 식으로 키워봐야지, 또 다음 회차 때는 또 이런 스타일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회차를 계속 하고프게 만드는 게임이고요. 물론 텍스트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임이라서 긁는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스토리도 재밌게 즐길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스토리는 그냥 뭐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 할 때도 스토리가 와 좋다 뭐 이런 느낌까지 못 받았고, 그냥 뭐 이 정도면 재밌지? 그냥 요 정도급 느낌이었어요. 그냥 오로지 전투가 너무 심하게 재밌었던 게임입니다. 캐릭터 키우는 맛이 진짜 좋았던, 그리고 부금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진짜 리얼 판타지 느낌을 엄청나게 잘 살린 그런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그런 RPG 느낌이 좀 아니고 약간 생소한 느낌이에요. 사실 요런 장르의 게임은 고전 게임들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잘 안 나오는 그런 게임이라서 콘솔류를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던 분들은 요런 장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독특하고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는 솔직히 엄청 많죠. 요즘 시대에 하신다면 저는 딱 하나, 오디세이 하나만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리즈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플레이 타임은 1회차 기준으로 100시간 정도는 나왔던 것 같고,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석, 오픈월드 RPG의 정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딱 그런 정석의 오픈월드 스타일의 게임. 하지만 지금 해도 엄청나게 좋은 그래픽과 부드러운 움직임, 재밌는 전투, 무난한 스토리, 모든 요소가 다 평균 이상의 재미를 가지고 있고, 이 또한 조화가 상당히 잘 어우러진 게임이기 때문에 진짜 각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어크 오디세이 할 때만큼은 퀘스트 하나 할 때마다 이 게임이 너무 빨리 깨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초조할 정도로 재밌었어요. 물론 이 게임을 너무 재밌게 해서 다음에 나온 시리즈인 바랄라를 하면서 뒤통수를 세게 맞긴 했지만, 그래도 오디세이만큼은 진짜 찐입니다. 오픈월드 RPG의 정석 그 자체고요. 전투도 우리가 좋아하는 암살과 그냥 무대뽀로 싸우는 스타일, 요런 거를 우리가 골라서 가져갈 수 있고, 난이도도 좀 쉬운 편인데다가 장애물 개념이 없어서 모든 지형을 파쿠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쭉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개꿀잼 게임입니다. 그리고 어크 오디세이 배경이 스파르타기 때문에 뭐 남자들은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오픈월드 RPG 게임 입문자들, 콘솔 게임 입문자들에게는 추천하기에 정말 좋은 장편 게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 출시했을 당시 플스4 품절 대란이 일어났을 정도로 엄청나게 핫 이슈였던 게임이죠. 진짜 헌팅 액션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수렵 게임 장르 중에 원탑이라고 생각되고요. 진짜 사냥의 맛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솔직히 스토리는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스토리 미는데 한 60시간, 70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엔딩 보고 난 후에 플레이한 것도 200시간 넘은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뭐 그냥 1000시간 넘게 한 유저들도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고, 개인적으로 몬스터 헌터 시리즈 중에 최고의 게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른 게임들과 다르게 온라인 느낌이 있는 게임입니다. 거의 싱글 게임 분위기긴 하지만 사냥 나갈 때는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파티를 맺어서 4명에서 같이 사냥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처럼 막 파티 갈 분 구해요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사냥터에 딱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내 방에 그냥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4명이서 사냥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상당히 자유롭고 파티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 게임이에요. 오히려 또 싱글게임 느낌엔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하지만 출시한 지 조금 된 게임이다 보니까 아직도 유저들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새는 안 해봐서 말이죠. 하지만 혼자 해도 좀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재밌는 게임이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직도 하는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사냥해서 아이템 업그레이드하는 재미, 요거 원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단순한 노가다마저도 너무나도 재밌고, 그 컨트롤하는 그 사냥의 맛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런 RPG 게임 입문자들, 콘솔 게임 입문자들이 하기에는 난이도도 상당히 좀 어려운 편에 속하고, 아이템을 세팅하거나 이런 것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임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신 다음에 입문하시면 참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일 거라 생각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딱 장편 게임 RPG 위주로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아쉬워서 2개만 더 가져와 봤습니다. 한 개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만게임에 속하는 게임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밌게 한 게임이라서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진짜 초각 게임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볼까봐 좀 망설였거든요. 그래도 각 게임을 숨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2개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만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기대를 했지만 엄청난 버그랑 최적화 이슈 등등 그냥 만들다 만 게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게임이잖아요. 솔직히 버그는 힘들긴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고쳐진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버그 많을 때 플레이하긴 했었는데 솔직히 배경이랑 분위기가 너무 취향이기도 하고 키아누 리브스 배우를 또 좋아하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너무나도 재밌게 했던 게임이고요. 그냥 나이트시티 배경만 보고 있어도 즐겁고 행복할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스토리도 이상하게 엄청 좋은 스토리는 아닌데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몰입이 너무나도 잘 되었던 게임이에요. 1회차 기준 한 4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았고요. 2회차까지도 달리면서 엄청 즐겼던 게임입니다. 전투도 나름 재밌고 룩달이랑 파밍하는 재미도 있고 그냥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행복했던 게임입니다. 이런 사이버펑크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돌 마스터 스탈리 시즌입니다. 아이마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줄여서. 네, 여러분들 제가 십덕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꼭 추천드려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되고요. 진짜 초필살 개각 게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이 게임 하면서 인생 처음으로 현실이랑 가상이랑 구별이 좀 안 되었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진짜 여기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 때문에 너무 몰입돼가지고 마지막에 엔딩 볼 때쯤에는 진짜 좀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감동. 진짜 웬만한 슬픈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더 심한 감동이 몰려와서 정말 좋았어요. 물론 제가 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마다 와이프가 옆에서 보면서 조금 한심하게 보는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옆에서 구경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도 이제 남자 아이돌로 나오는 이런 게임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까지 했을 정도로 진짜 재밌고 잘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여기 나오는 제가 육성하는 아이돌 애들이 좀 힘들거나 즐겁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나도 같이 힘들고 즐겁다고 느낄 정도로 몰입이 잘 되었고 1회차 기준으로는 6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3회차인가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시간을 훌쩍 넘게 했던 게임입니다. 아이돌 육성이랑 가벼운 리듬 게임이 같이 섞여있는 게임인데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제 또래 유저분들이라면 무조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프린세스 메이커 2, 3 이런 거 해보셨을 겁니다. 딱 그 게임의 상위 호환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게임이에요. 솔직히 우리 어릴 때 품에하던 사람들 보고 십덕이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마스도 십덕 느낌은 아닌 걸로 합시다. 품에는 자기 딸 한 명만 열심히 키우는 게임이라면 이 게임은 아이돌 29명을 육성하는 게임이에요. 거기다가 그래픽과 게임성이 훨씬 더 발달된 게임이죠.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필수 DLC랑 디럭스 팩으로 구매를 하는 게 좋은데 할인을 많이 할 때 구매하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게임입니다. 물론 값어치는 무조건 하는 게임인데 개인적으로 가격이 비싸서 진입장벽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럭스 팩이랑 필수 DLC까지 하면 할인할 때 구매해도 한 10만원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추가 스토리도 세일할 때 사도 10만원이 좀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을 알차게 할 때 사더라도 이것저것 다 사다 보면 20만원은 그냥 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추가 스토리까지는 다 못 해봤어요.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또 해보고 싶은 게임이고 이 게임은 앞으로 시리즈로 또 후속편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바로 할 그럴 게임입니다. 여튼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게임을 좋아하셨다면 아이마스 꼭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플레이 타임이 긴 게임들을 추천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해본 게임들 중에서만 재밌는 게임들을 뽑은 거라서 아무래도 사람들마다 취향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재밌어 하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게 된 분들은 왜 위쳐3가 없지? 야스몰 왜 추천 안 했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위쳐랑 젤다는 제가 했을 때는 재미있었던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랭킹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초각 게임이라고 알려진 게임이지만 저에게는 재미없는 게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랭킹은 또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튼 오늘은 한 게임만 골라서 오랜 시간 동안 쭉 느긋이 즐기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